산자와 죽은 자, 그 사이에는 분명 경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산자와 죽은 자는 공존할 수 없다고 믿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우리는 그들의 재회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 순간, 오늘 고스트 스팟에서 다시 한번 선사합니다. 만약 이거 산동에 분이 여기서 걸어내는 거 죽어가지고 진짜 꺼내는 것도 봤어요. 너네들이 막 저쪽에 사람 벌써 두 사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 아,上来了！哪个河不淹死掉人呢？哪条河没淹死过人呢？너무 간절해, 너무 간절해. 언니, 안 돼요. 안 돼. 그만. 쉬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만. 오씨, 준 너!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면 우리는 그것을 치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처의 흔적은 몸이든 마음이든 오래도록 남아 그때의 아픔과 고통을 일깨우게 하죠. 그렇다면 죽은 자들의 상처는 어떤 흔적으로 남을까요? 혹시 망자들이 산자에게 상처의 흔적을 알려주진 않을까요?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그 역동적인 힘 이면에는 아픈 역사의 상처를 가진 중국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괴담까지 흘러나오는 곳이 있는데 바로 9.18 기념관 그곳이다. 저거 지금 날아가는 순간을 찍은 거야. 지금 목만 잘라서 올라온 거 아니야? 미쳤다 진짜.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슬픔과 참혹함이 생생하게 전해져 오는 듯한데. 한 시간 걸리면은 무슨 일이라고 덫이 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침략을 하면서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사람들 다 죽이면서 여기는 남은 이제 그 뼈. 정말 이거 정말 뼈예요. 정말 뼈예요. 네, 정말 뼈예요. 이들 중 누구는 젖먹이 아이의 어머니였을지도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의 추억이었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이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일본에 대한 그 원한, 분노 굉장히 심해요. 확실히 심해요. 지금 여기 혼중에서 총알 맞은 것도 그렇지만 그 중에는 허리가 두동광이 나서 이렇게 잘못돼서 가신 분도 뼈 유교 상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상태가 그랬던 분, 파편을 맞아서 어디가 부셔져서 가신 분들 갖가지 사연들이 많으네요. 혹시 당시 희생되었던 원혼들이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지는 않을까? 9.18 기념관에서 떠돈다는 괴담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졌다. 일반 사람들이 이쪽 근처에 오면은 울음소리가 들린대요. 다른 외국 사람들은 아무런 소리가 못 느끼는데 딱 일본 사람만 그 소리를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여기 오긴 와요? 안 와요. 예? 안 와요? 예, 이쪽에 안 와요. 이제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이 박물관을 거쳐서 가면은 더 가까운데 돌아서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전에 참여했던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그 사람이 한번 여기 와서 이제 그 잘못했다 이제 사죄를 한번 와서 그 말은 들었어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 그들의 넋을 달래는 것은 그들 덕분에 살아있는 자들의 몫인 듯하다. 그런데 9.18 기념관과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의 이야기가 제작진의 관심을 끌었다. 이 헛수가 모래 파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수영을 하면서
아마 한 10몇 년 전부터 이제 예전부터 이제 그 사람을 여기서 이제 빠져 죽거나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올해도 죽었어. 예, 올해 여름에도 사건이 한 3번이나 예, 사람 1명, 2명, 한 4명인가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심양 사람들이 꼽는 최고의 나들이 장소 중 하나로 정강호로 불리는 인공호수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매년 익사 사고가 발생.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는데 이에 아랑곳 않고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어 제작진을 당황케 했다. 혹시 사고가 너무 부풀려진 것은 아닐까 의심이 갈 정도였는데 현지인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자기는 자네 이거 산동에 있는 일꾼이 여기서 모여있는 거 죽어가지고 시체 꺼내는 것도 봤어요. 119 서방국에 와서 사람 시체를 꺼내서 못 꺼냈어요. 그래서 이튿날에 이제 그 서방국에서 이제 이 사람들인데 고기 잡는 큰 거물로 거의 몇천 원 줘가지고 사람을 꺼냈어요. 어디서 죽은 거? 어느 지점입니까? 在什么地方死的？就在那个这2个人负责的那地方。 저기 사람 두 사람이 저 두 사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익사 사고 목격자는 이들뿐이 아니었다. 보름 전에 여기서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 왔는데 중국에 운남성이 있는 이제 아버지 아들 와서 저녁에 기차표를 다 사고 이제 가기 전에 여기서 거기 수영을 했어요. 해가지고 아들은 여기서 죽었어요. 아들이? 불과 보름 전에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상으로나 심적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을 터. 수영을 하는 당사자들은 이곳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년마다 살아. 像那个公共肇事，天天这样人家。那你怎么还搁这洗澡呢？用那样话吧啊，马路都有哪天有肇事，咱机动车废了呗，啊，是不是？打的也很少。外地的到深年过不了它有坑。 이 땅마다 이제 딱 가다 보면 어떤 곳은 깊어요. 그런 자리가 있다면서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머리 감은 것 같아. 익사 사고는 개의치 않지만 분명 호수 어느 부분에선가 수심이 깊어져 위험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감시하는 관리자나 위험을 경고하는 경고판은 없을까? 제작진이 찾은 것은 낚시 금지, 세차 금지, 쓰레기 투기 금지 경고판뿐이었다. 그냥 입구가 여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들어다 보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다고? 이제 오늘 오니까 저도 못 보고 어렵게 호수 관리를 만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는 제작진에게 호소했다. 因为啥？他看那玩意儿不让有，他扒拉他就扔了呗。我们一年按多少个得呀？ 你们呢？ 저 사람들 단속할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有没有别的办法控制他们？就是不能让他洗澡，这个办法。那玩意儿你得，关键他撵不走啊，怎么撵都不走。我这玩意儿你也不能打，也不能骂。这个野浴那个这一夏天得换他们7、80个、5、60个。 7, 80개 주죠? 예, 그 정도 바꿨어. 真的，来上来来。 관리인의 말과는 다르게 경고를 순순히 따르는 사람들. 没记得看，人家不听你们的。 지금 기사님이 있어서 어쩌면 지금 올라오는데 없으면은 아예 말 듣지도 않는데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기에는 여간 위험한 곳이 아닌 듯한데 아이들의 아버지는 이곳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사람 빠지면 알겠어요. 那你们知道这里淹死人了吗？ 哪个河不淹死掉人呢？哪条河没淹死过人呢？ 수영 금지 경고가 아예 소용없는 이곳.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위험함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한데. 그들의 생각을 뒤로 하고 제작진은 호수에서 어떤 연가의 기운이 느껴지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젊은 군인의 혼 영향이 참 많아요 지금. 젊은 군인. 네. 군경 하여튼 막 그런 차림을 매 연가 자살하려고 했던 것도 전혀 아닌데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속상하고 그런 기운을 많이 전달을 하네요 제가.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추측되는 군인 영가. 그런데 최린이 불 붙인 담배를 마치 누구에게 권하는 행동을 보였다. 고생하시고. 과연 영가의 정체는? 저기 지금 중간에 저기 저 머리 보이고 어떤 분 수영 막 하잖아요. 예. 수영하고 저기 저 무슨 이파리 같은 거 떠다니는 거 그 중간 지점. 예. 그쪽에서 명을 달리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아까 계속 보였던 그 군인의 모습은. 젊은 군인이 죽었다는 지점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없었다. 그리고 젊은 군인 영가처럼 이 호수를 떠나지 못하는 영가가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 20명도 더 보여져요. 20명 더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영가들이 모두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일까? 사고로 익사만 됐던 것이 아니라 자살했다는 그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남들이 볼 때는 익사로 사고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염은 자살이었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한번 빠죽은 데서 꼭 그 비슷한 데서 빠죽는다고 하잖아요. 맞아, 그럴 가능성이 많죠. 실제로 영적으로 볼 적에 지방령이 끌어당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혼자 죽은 게 노였고 분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는 또 다른 영의 기운을 흡수하고 싶어가지고 더 자기가 세지려고.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런 경우도 더 있어요. 세지고 싶다고요? 네네. 영가가? 네. 하나의 영을 또 죽임으로써 내가 산 사람도 죽였으니까 내 영이 세, 내 기운이 세 하고 자신감을 느껴지면서 자신의 그 혼의 힘을 더 증폭시키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고 그다음에 성취감을 느끼는 거야, 귀신조차도. 망자가 산자를 불러들여 힘을 키운다면 희생자가 또 나올 수도 있을 법한데 그렇다면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어떤 말이 자꾸 들렸냐면은 이 우엔싸 뭐 이 말 있잖아요. 우엔싸? 네,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어봤어요. 말이 뭐 묻고 싶냐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 문장만 또 다른 문장 하나도 안 떠오르고 이 우엔싸 뭐 이 말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따 밤에 와서 나한테 뭘 먹고 싶은 거야 이런 뜻인가 봐요. 공선은 아니에요. 공선 아니에요? 예. 약간 화가 나는 그런 거. 예. 무속인 최린을 기다리는 호수 속 영가. 과연 이들의 만남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날 밤 어둠 속 호수는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러한 느낌 때문이었을까? 제작진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호수 옆 도로에 가로등이 아니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인데 과연 리우엔싸 무엇을 묻고 싶냐며 말했다던 젊은 군인의 영가를 만날 수 있을까? 술기운이 약간 있는 모습은 40대 중반이란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 남자분. 배가 되게 많이 나온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살짝 근육질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좀 건강해 보여요. 모습 자체가 이렇게 엄청 비만하거나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아파 보이는 그런 모습도 아닌데요. 그런 남자분의 훈가랑 그 다음에 어린 소년의 훈가가 같이 보여지고요. 이곳에서 격렬하게 막 되게 심해요. 지금 이 근방에서. 이 근방에? 네. 심하고 좀 이렇게 막 건져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되게 심해요. 지금 여기. 젊은 군인이 아닌 또 다른 영가인 듯한데 여기는 괜찮습니다. 지금 이쪽은 괜찮고요. 언제쯤 젊은 군인의 영가를 만날 수 있을까? 그때 왜 그래? 이제 못 들어있어요. 어? 벌맹이 던진 것 같은데. 뭐? 벌 던진 것 같은데. 누가? 이제 벌 던지는 소리가 났어요. 물에서. 물에서? 응. 이런 거. 이렇게? 이거보다 좀 약하게. 호수에는 제작진밖에 없는 상황.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다. 무속인 최린은 접신 전 호수의 영을 먼저 달래야 한다고 했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혼가도 지금 보이네요. 할아버지 혼가도 보이시는데 그 할아버지 혼은 이 물에서 지금 서가지고 저를 진짜 말 그대로 물귀신처럼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저쪽 건너
섬도 아니고 저 땅이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그냥 이 휴식 취하듯이 가만히 앉아서 왔다 갔다 하시는 할아버지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지네요. 인터뷰 도중 갑자기 다른 곳으로 급히 이동하는 최린. 제가 걸음을 빨리 하는 이유는 무엇인 거니? 저쪽에는 어떤 남자 젊은 청춘분이 자꾸만 부르기 때문에 네. 빨리 오라 이제 이 뜻이 좀 급하게 좀 가게 되네요, 사실. 바로 그녀는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젊은 남자 혼이 그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일까? 이쯤입니다. 거기요? 이래요, 손이 막 이런 느낌. 허적대면서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막 이러면서 네. 우리 여기 있어 막 이러는 거. 네. 그런 느낌. 막 이러면서. 그런데 물가 바로 앞에서 서성이던 그녀가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끌어당겨 자꾸만. 자꾸 들어오래요. 자꾸. 안으로? 네, 최린조차도 들어오라고 자꾸 그러네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걔는 남자. 분이? 분명 제작진이 기다렸던 그 젊은 군인 영가일 터. 그런데 왜 그녀를 호수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일까? 네. 접신 도중 답답함을 호소하던 최린. 그런데 우리 들어가면 안 돼. 어머, 어떡해. 잡아. 그녀는 무작정 호수로 들어가려 했다. 엄마, 잡아. 갑자기 돌변한 그녀는 마치 남자처럼 행동했는데 너무 강렬해. 너무 강렬해. 잡아 끌어요 막 자꾸만. 제가 웬만하면 휘둘리진 않거든요. 휘둘지 않을 노력은 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강렬하게 잡아 끌어요 지금.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지금 완전 제가. 잠깐만. 잠깐. 신발 신고. 가면 안 돼. 잠깐만 신발 신고 좀만 멀리 가야 돼. 잠깐. 일단 호수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로 했는데 왜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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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서 아까 목소리가 좀 격앙되긴 한데 화가 났다 그 상태는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화가 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렇다고 뭐 서럽고 슬퍼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뭔가 그냥 답답하다 그런 느낌만 심하게 들어서 강렬하게 들어서 뭘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기 때문에 많이 벅차고 힘든 거예요. 그때는 절대란 말을 써도 돼요. 안 되세요. 여기 계신 다시 한번 접신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입수라는 글씨가 자꾸 보여. 드립자에 물수자 있죠? 네. 루수이라고요. 물에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믿으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안 돼. 안 되죠? 그럼 이게 지금 완전히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 지금 실리진 않잖아요. 저한테 실리진 않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한번 믿어보세요. 잘못되지 않거든요. 이거 뭐 반줄도 없는데. 아니 어떡해. 지금 뭐 이거 촬영하는 지금 뭘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왔으면 그냥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 생각을 해서. 들어가야 지금 접신이 되는 거예요? 접신이 수고도 안 돼요. 지금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아까 잠깐 하다가 네 뭐 어쩌고 말한 거 있잖아요. 무슨 싸 어쩌고 얘기한 거. 네. 그거 외에는 지금 하나도 안 실려요. 지금 저한테. 실리질 않아. 고집도 엄청 세나 봐요. 그렇다고 악령이나 굉장히 뭐 아주 되게 나쁜 요기 같은 그런 기운도 아니에요. 지금. 네.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집, 집념이 되게 강하네요. 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거기 깊어. 깊어. 안 돼요. 정도까지 됐어요. 언니, 너 그게 안에 정말 깊어. 안 돼요. 안 돼. 가만. 실리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실리는 그만. 더 이상 끌려가진 않을 거고요.
저도 제 안전 생각해요. 제 삶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 거기까지만. 어서요. 잠깐 조용해봐. 안 돼요, 안 돼요. 조용해봐. 조용히. 하지 말아봐. 잠깐만. 그런데 무속인 최린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야 말았다. 그리고 오씨, 준런. 오씨, 준런. 그녀에게 수중접신된 영가는 바로 그 군인이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제복을 입고 죽었진 않았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예. 나이 26, 7으로 보여지고요. 모습 자체는 머리 짧고요. 그리고 키는 살짝 중키예요. 그리고 부모님 걱정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말귀는 못 알아들어도 그런 감이 저한테 가슴으로 막 와닿아요. 지금 엄청 와닿고 웬만하면 더 들어와 저랑 놀자고 하는데 제가 놀아서는 안 되고 하도 걱정들 하시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고 갈게요. 네. 나갈게요. 네. 나가겠습니다. 네. 더 깊은 곳으로 그녀를 부른다는 영가. 보는 이들에겐 공포 그 자체였다. 담배 좋아하시죠? 해주세요. 你们喜欢烟吧? 통째로 이것도 뺏고 싶었나 봐. 통째로. 다 가지세요. 영이시여, 혼이시여. 비록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지만 군인 영가를 위해 진혼의식을 진행했다. 이곳에서 떠돌지 마시고 가시옵소서. 멋지게 가시옵소서. 진정 영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부모님을 너무 걱정을 한 나머지 부모님 근처에 태어나가지고 왜 피출이 아니라 돕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효심이 되게 많은 청년이네요. 안타깝네요. 예, 많이 놀랐어요. 오늘 낮에 할아버지가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앞에 좀 가면은 깊은 것도 있고. 춥네요. 정말 춥네요. 진짜 걱정했어. 언니 빠져 죽을까봐. 아, 나 진짜 무서워.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마. 아가, 이거 울지 마. 계속해. 군인 영가 외에도 호수에는 많은 영가들이 있다고 했다. 이들이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닌 듯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넋이라고 건지는 게 있어요. 네. 그 밥주발에다가 쌀을 집어넣고 네. 그러다 소창으로 이제 감아가지고서 신명 제자가 던져요 막. 네. 그럼 여기서 물에서 빠진 넋을 건져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는 표징이 뭐가 있냐면은 머리카락이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경우는 손톱 발톱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대요. 때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혼을 넋을 건져가지고서 위령을 하고 법을 받아서 이제 좋아하시던 음식이라든가 뭐 옷도 마련해가지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해운대서 가시라고. 이승을 떠나지 못한 영가들. 그들의 한이 풀어져 이곳에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몸에 예수님이 피를 보면 시원하대요. 맛있게 왕년이에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왕신. 왕신? 자신의 몸속에 예수가 들어와 있다고 주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속 존재가 그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 강하기에 그 어떠한 테마도 두렵지 않다며 제작진과 테마사들에게 강하게 맞섰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녀의 몸속 존재가 예수님일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다급한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까지 나와 제작진을 기다리는 이는 다름 아닌 중년 남성이었다. 네, 그 제보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사람 하나 살리려고요.
저도 살고. 생존을 위한 제보, 목숨을 위협하는 전제는? 칼 막 들이대질 않나 처음에는 좀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맨발 헐떡 벗고 비 오는 날 것도. 예. 그 유리 조각도 주워 먹고 뭐 똥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심판이면 쓰레기통도 주워서 먹고. 자기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예수가 나한테 들었는 예수가 그렇다. 얘 좀 빼놔달라고. 끔찍한 행동, 살해자의 주장대로 예수의 명령일까? 살해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제보자가 안내한 곳은 일반 주택의 반지하 방. 거기서 만난 살해자는 뜻밖에도 요리를 하고 있는 제보자의 아내였다. 네, 안녕하세요. 뭐 하시고 계셨어요? 탕국 만들어 놓으라 그래가지고요. 누구? 몸에 그 예수님이. 예? 몸에 예수님이. 듣던 대로 그녀는 몸 안에 예수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평상시 행동을 관찰해보기로 했다. 느닷없이 나타나는 그녀의 행동, 마치 무녀가 굿을 하듯 방방 뛰기 시작하고 어느새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더니 급기야 남편의 머리까지 잡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가르쳐주고 그 한상도 보여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상처예요. 발 미는 거 긁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막 팍팍 밀어요. 이게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이게. 흉도 생겼잖아요. 지금. 예. 피를 보면 시원하대요. 남아있는 상처만으로도 얼마나 피를 흘렸을지 짐작이 되는데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그 아끼는 개도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렸다고. 그리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그러더니 개똥이 있으니까 이 똥을 먹으래. 그러면 약이 된대요.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또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제일 힘들죠. 거부하면은요? 거부하면은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녀를 지배하는 것의 정체는? 종교령은 어떤 종교에 미쳐갖고 죽어서도 그 행위를 계속하는 거고 저런 경우에는 쉽게 갖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습득을 해갖고 자기가 그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편리하게 즐거운 것만 그러면서 사람은 괴롭거나 막 힘들어해도 그걸 보고 또 즐거워하는 것이 쉽게 갖고 악령이에요. 이불을 뒤쳐 뭔가를 찾는 듯 하더니 사라지는 그녀. 이내 뭔가를 사들고 나타났다. 검은 봉지에서 꺼내놓는 것은 막걸리. 남편은 말리기 시작하는데 먹지 말라고. 내가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냐고. 아내가 말을 듣지 않자 남편은 술병을 빼앗으며 강하게 제지한다. 2단 옆차기? 3단 옆차기. 빨리 말해. 막걸리로 인한 실랑이가 계속되고 자, 이제 그때 아내는 손에 부엌칼을 들고 와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인가 자기가 칼을 가지고 내 목을 대더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그냥 자기가 어디 가고 싶은데 안 보내줬다고. 지금 바로 당장 안 가면 자기는 죽는다. 그냥 그걸 거부를 하니까 그 칼에도 목을 대더라고요. 외면하는 남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할지 짐작도 할 수 없다고. 신도 살다 볼 일일세. 부엌칼까지 들고 온 아내의 모습에 남편은 더 이상 말리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자 기분이 좋았는지 아내는 연신 막걸리 잔을 비워댔다. 평소 술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그녀. 완전 돌변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막걸리를 마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 며칠 전에 여기 본인 이제 도사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막걸리를 드세요. 그 본인이 마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모신 신이 막걸리를 좋아한다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또 막걸리를 마셔요.
막걸리도 안 마셨는데? 술을 못 하죠. 아예? 술을 거의 못 해요. 한 잔 정도 마시면 자고. 근데 이 시인 상태에서는 몇 병인 거 다 마셔도 껐다가 없어요. 취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아요. 갑자기 막걸리를 먹재요. 그렇게 먹더니만 또 2병 했다가 또 그저께는 갑자기 3병 했다가 또 2병 했다가 그렇게 막 먹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일정하게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변덕이 와요. 자꾸. 끊임없이 마시는 술. 정말 누군가 시킨 것일까? 귀신이 먹고 싶어 하는 건데 못 먹게 하면 귀신이 화가 나죠. 화가 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 협박도 하는 것이고. 뒤이어 목격된 또 다른 행동. 입으론 배가 부르다면서 상을 차려 먹기 시작하는 그녀.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고 금세 한 접시를 먹어치우고도 부족했는지 더 먹기 시작했다. 아우, 진짜 미쳤어. 유래가 정말. 야, 이 여자가 미쳤냐? 이 신이 미쳤냐? 네 이분 삐뚤어져도 발음 다 되라, 바보야. 걔 안 불러? 안 불러. 아까 나가서 먹었잖아. 아까 미칠 것 같은데. 신이 먹는 것이라는 그녀의 말. 배가 터질 것 같아도 젓가락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과연 신 때문일까? 뒤이어 순대를 들고 온 그녀. 남편이 먹는 걸 말릴 듯하자 이내 과도하게 반응하는데 이번에도 기어이 남편을 이기고 먹기 시작했다. 아이고, 발전지겠다. 음식을 먹는 모습에 괴로움이 역력한데도 먹는 걸 멈추지 못하는 그녀. 급기야 남편이 숨겨놓은 떡까지 찾아서 먹어치우고는 배를 잡고 괴로워하는데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평상시에도 살해자는 이렇게 많이 먹는 것일까? 평소에 이렇게 조금 먹어요, 밥을. 근데 어느 순간 저거에 한 20배는 먹었어요. 20배가 넘었지, 안 넘지는 않죠. 있으면 있는 대로 먹어요. 20회까지 먹는 게 아니고요. 막 폭식을 하죠, 갑자기. 알 수 없는 행동. 멈출 수 없는 음주와 폭식. 그녀를 괴롭히는 영의 실체는 무엇인가? 귀신 중에도 아주 저질. 저런 귀신들이 사실은 또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러 몸을 또 거쳐온 귀신이에요. 그러다 저런 것들이 이제 뭐 무당몸의 신으로 있거나 그럴 때는 또 그 맛이 들려갖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야, 너 눈 좀 떠봐. 너는 나 누군지 알지? 왕씨. 왕씨? 자신을 지배하는 존재의 실체를 알기 위해 퇴마사를 찾은 살해자. 하지만 퇴마사를 대하는 그녀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다.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아니, 왜 갑자기. 아빠래. 아빠래. 누구 아빠야? 제 아빠래. 내가? 아니, 몸에. 여기 지금? 아빠야, 아빠. 꽉 차있구나. 내게는. 네? 꽉 차있어요. 왜 이렇게 눌러보세요? 안 노려봤어요. 쟤도 나를 염탐을 해야지. 어? 여기가 어딘가 어떤 사람인가 염탐을 해야지. 지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무서운가 안 무서운가 봐야지. 퇴마사의 느긋함에 살해자는 저기를 드러내고 젊은 놈이 왜 노인네 행세 안 나가냐? 어디 안 갈게.
본 모습을 숨긴 채 첫 대면부터 강하게 견제하는 홀령. 퇴마사는 예사롭지 않은 홀령의 기운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름 뭐야? 응? 예수. 엄마 왜 심 팔아먹어? 내가 솔직하게 너를 딱 얘기를 해. 응? 사실은 교회에서 온 잡신. 무슨 잡신인데? 허주. 호주? 그건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닌데? 퇴마사의 기운에 눌려 예수가 아니라고 인정한 홀령. 그럼 내가 너를 괴롭혀야 되겠다. 재밌으니까. 해봐. 응? 해봐. 해볼까? 응. 싹싹 빌라 또 잘하겠다. 안 빌걸. 하지만 더 이상 질 수 없다는 듯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홀령. 힘도 없네. 힘도 없는 게 까불고 있네. 퇴마사가 자리를 뜨자 눈물을 보이는 살해자. 아, 왜 울어요? 야빠서요. 야보는데 왜 울어요? 별것도 아닌 것이. 별것도 아닌 것이 나를 얕보니까 제 정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원래 정체가 뭔데? 예술이니까요. 다시 예수라고 주장하는 홀령. 과연 정체는 무엇일까? 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접신이 시작되고 퇴마사는 길을 모으는데 살해자의 몸속에 정체를 숨긴 홀령. 퇴마사의 부름에 반응을 할까? 첫 대면부터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던 영을 불러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살해자와 보살이 마주잡은 손에서 서서히 진동이 느껴지고 그때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는 보살.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어? 누군데? 당신 필요 없으니까 나가. 응? 누군데? 네가 누군데? 응? 나도 몰라보잖아. 내가 너를 왜 알아봐야 되는데? 너 같은 잠령을. 진짜 들어서. 야, 너 눈 좀 떠봐. 너는 나 누군지 알지? 어? 나 누군지 알지? 어? 나 네 속에 있던 나 알지?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 이빨 나게. 이빨은 날 수가 없어요.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너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 내가? 저놈 말 듣지 마라. 응? 저놈 말 듣지 마. 나 알지. 나 애기야. 엄마 애기.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아. 이 할미도 몰라보냐? 여러 가지 하는구만. 응? 무당한테 써먹던 거를 여기 와서 써먹으려고 그래? 나 네 할미 맞아. 시시때때로 둔갑해 살해자를 괴롭히는 홀령의 정체는? 당신 필요 없으니까 나가. 나 애기야. 나 네 할미 맞아. 쉽게 얘기해서 자기 실체를 숨기는 거예요. 네, 자기 실체를 숨기면서 순간순간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갖다 전환을 시켜요. 그러면서 상대한테 자기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상대를 갖다가 홀리는 거지, 일종의. 그래서 뭐 가족이든 아니면 종교적인 일을 하는 뭐 무속인부터 봤을 때 남자 귀신인데 여자로 딱 전환해갖고 여자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여자 귀신이다. 그러면서 그 여자 귀신에 대한 일만 할 생각을 하거든. 그걸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안 봐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에 대한 화풀이일까?
살해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데 내가 이 머리채 쥐어 끌고 질질 끌고 나가고 싶은데 어림없는 소리. 너 나한테 머리채 한번 쥐어볼래? 그만큼 괴롭혔으면 됐다. 그만해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보살은 퇴마사를 노려보기 시작하고 그때 반응 없이 조용히 있던 살해자가 돌변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때릴 듯 몸부림치는 살해자.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보살과의 신랑이. 한참 후 뭔가를 느낀 듯한 보살의 질문. 재밌어? 누군데? 왕씨. 왕씨? 이때 다시 보살을 밀쳐내려는 살해자. 자신을 알아본 데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듯한데 신랑 이후 서서히 드러나는 훌륭의 실체는 매서운 보살의 시선 그리고 돌변한 살해자. 마치 독을 뿜어내듯 괴성을 지르며 보살을 향해 침을 뱉는데 이건 맛을 못 본 기신이로구만. 예상보다 강한 혼령의 저항을 없애기 위해 퇴마사는 영의 기운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서히 잠잠해지는 왕신의 기운. 왕신의 기운이 약해지자 퇴마사는 주문을 외워 살해자의 기억을 되살린다. 이것이 뺨 때릴 뻔했어요. 뺨. 뺨을 갖다가 막 팍팍팍팍 막 칠라는 막 왜냐면 충동이 막 나한테 이걸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쳐내야 되는데 자기 말을 안 들었거든. 아주 성질이 고약해. 응? 내가 왕이야. 내 말을 안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을 실려가지고 이제 막 몸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누워봐요. 말이 되고. 이제는 그녀를 괴롭혔던 혼령을 퇴치할 차례. 접신을 통해 파악한 영의 실체에 맞게 퇴마가 시작되고 예수에서 왕신으로 끝까지 자신을 과시하는 영을 빼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수록 더 몸 구석구석까지 확인해가며 기운을 잡는 퇴마사. 지어갈 곳을 찾지 못하고 살해자의 몸속에서 방황하던 혼령도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아야 한다. 접신 과정에서 완료까지 쓰느라 지친 그녀는 어느새 잠이 들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자기 놔두세요. 그녀는 모처럼 편안한 잠을 자는 듯했다. 기분이 어때요? 막 손발이 막 마비가 된 것 같았어. 왜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왜? 안 움직여지는 것 같았어. 기운을 한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여놔 버렸어요. 갖고 쭉 쳐져 있고, 갖고 처음 들어왔을 때 확 덮여갖고 시커맸었거든요 얼굴이. 지금 나갈 때는 환해갖고 나갔어요. 힘은 막 이제 먼저처럼 쓰지 못해요. 자신을 찾기 위한 그녀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좀 이제 좀 막 많이 사라질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한결 생기를 찾은 얼. 이제 그들에겐 희망의 기운이 역력하다. 터널같이 캄캄했던 고통의 시간을 빠져나와 치유를 통해 행복을 얻기를. 술을 입에 대지도 못하던 아내가 느닷없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칼로 몸을 그어대며 자학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 가족은 누구보다도 큰 힘이 됩니다.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그것을 극복해 간다면 이 가정의 파랑새는 다시 한번 찾아들 것입니다.